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주도주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를 이끄는 산업의 핵심 기업, 경기의 사이클을 만드는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의 주식입니다. 여러분의 주식계좌 포트에 주도주가 50% 이하로 가지고 계신 분은 투자의 고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3번 이상 반복하시면 반드시 실수와 오류를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시황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0.2% 상승으로 월봉 21선 위에서 좋은 흐름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나스닥 지수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는 130포인트로 11월 31일 코스피 지수 PBR 1배가 0포인트입니다. 2026년에는 한국 반도체 영업이익이 180조 이상의 컨센서스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11월 3일 코스피 고점 4,200포인트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주도주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내년 상반기 130년까지는 들고 가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코스피 지수 코덱스 200에 투자하신 분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도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년 이익 성장이 동반되어 코스피 지수 상승에 따라 계속 홀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중형주 하나마이크론 역시 반도체 후공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실적이 동반되어 내년 가을쯤에는 주식 가격이 3만 원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각의 종목, 주식의 가격 결정은 산업의 사이클,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 어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주가도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투자자 여러분, 항상 유념하세요. 분기 실적이 늘어나고 반드시 주식 가격보다 전년도 분기 실적보다 올해 분기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을 바라보세요. 피터 린치는 꽃성장준 꺾지 말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중 대다수는 일종의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대한민국 1등인데 설마 망하겠어? 라는 막연한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수백만 명이지만 정작 본인이 가진 주식이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 2026년에 왜 13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는지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심리가 무너지고 정작 팔아야 할 고점에서는 더 오를까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지긋지긋한 막연함을 끝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차트 몇 줄 긋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영업이익 100조라는 압도적인 데이터와 구글이라는 거대 우군과의 동맹, 그리고 명확한 계산법을 통해 여러분의 매도 목표가를 13만 5천 원으로 설정해드리는 논리적 근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확신 없는 기도가 아니라 명확한 수치를 손에 쥔 성공 투자자가 되어 계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줄 구체적인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봉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늘려서 보시면 삼성전자의 거대한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해 왔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과거 2021년의 영광 이후 긴 조정의 터널을 지나 이제 막 에너지를 응축하고 다시 튀어오르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구간에 있습니다. 차트상의 장기 지지선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이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을 얼마나 버느냐입니다. 실적을 살펴보시면 왜 2026년이 삼성전자의 해가 될 것인지 정답이 나옵니다. 현재 시장에 공신력 있는 증권사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한 절대적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B증권은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0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삼성증권 역시 11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이 40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100조 원을 찍겠다는 겁니다. 무려 150%에 가까운 성장이죠. 이것은 단순히 장사가 좀 잘 될 것 같다는 수준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역사가 다시 쓰이는 수준의 퀀텀 점프입니다.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 주가는 당연히 이 이익의 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수익이 어디서 터져 나올까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그 핵심 열쇠인 HBM3E의 대반격 시나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실적 분석을 위해 제품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는 HBM3E 제품의 수율 확보와 주요 고객사 퀄 테스트 과정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지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실적 컨센서스가 100조 원을 상회하는 근거는 바로 HBM3E의 본격적인 양산과 공급망 다변화에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2026년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 삼성전자의 HBM3E 12단 및 16단 제품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며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평균 단가 상승과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더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구글로의 공급 확대입니다. 인공지능 칩 시장은 현재 엔비디아의 GPU 독주 체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설계 칩인 ASIC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구글의 TPU입니다. 구글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TPU 채택을 늘리고 있으며 이 TPU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입니다. 2016년에는 TPU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삼성전자의 HBM이 구글 공급망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 실적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왜 구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동맹 관계를 다음 챕터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구글의 동맹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 모바일 생태계를 지배하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시작 화면의 안드로이드 로고가 그 증거입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제공하는 전 세계 점유율 인류의 모바일 운영체제 OS이며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최대 파트너입니다. 이 두 기업의 협력은 이제 모바일을 넘어 인공지능 반도체 칩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의 GPU가 범용칩으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독주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 칩인 TPU, 즉 텐서 처리 장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TPU는 구글의 서비스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NPU 계열의 칩으로 엔비디아의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자사 서비스에는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팩트는 구글의 TPU 시장이 커질수록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의 수요도 비례해서 폭증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가 구글의 HBM을 선제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나 구글의 AI 서비스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단일 공급망만으로는 그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TPU 시스템의 안정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HBM 공급이 필수적인 대안이자 핵심적인 전력이 됩니다. 실제로 구글은 검색 엔진부터 유튜브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자체 칩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이 칩들의 설계, 협력과 메모리 공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구글과 하드웨어의 삼성이 맺고 있는 이 결합은 인공지능 시대의 표준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돈을 벌기 시작할수록 삼성전자의 메모리 실적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 이것이 제가 삼성전자와 구글을 강력한 혈맹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구글에 공급하는 것은 HBM뿐일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반도체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진정한 저력은 특정 제품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 다각화된 반도체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군을 살펴보시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DDR5입니다. 이는 현재 서버와 PC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범용 칩으로 인공지능 서버의 확장과 함께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제품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범용 칩 시장에서 압도적인 생산 효율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인 DDR7입니다. 현재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카드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되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고부가 가치 칩입니다. 기존 DDR 제품군보다 압도적인 대역폭을 제공하여 고해상도 영상 처리와 복잡한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와 구글을 비롯하여 전 세계 빅테크 업체들이 자사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삼성전자는 범용 칩인 DDR5부터 고성능 DDR7, 그리고 특수 칩인 HBM까지 모든 라인업을 동시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매우 강력한 매력입니다. 특정 업체가 한 종류의 칩만 잘 만드는 것보다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메모리 솔루션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우위는 삼성전자가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 설계 파트너로 자리 잡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구글이 내놓은 역대급 AI, 제미나이 3.0은 삼성전자의 이 포트폴리오와 어떻게 맞물릴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뉴스 중 하나는 구글이 발표한 제미나이 3.0 버전입니다. 시장의 평가와 기술 지표를 확인해 보면 제미나이는 기존의 챗 GPT를 능가하는 멀티모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글로벌 IT 리더들이 그 성능에 대해 극찬하며 AI 주도권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은 반드시 강력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제미나이와 같은 멀티모달 AI가 발전할수록 텍스트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영상과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삼성전자의 고성능 메모리 칩입니다. 구글은 검색 엔진과 유튜브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양의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곳에는 언제나 메모리 칩이 들어갑니다. 구글의 강점은 타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로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버당 탑재되는 메모리의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결국 구글의 AI 플랫폼이 강력해질수록 그 하단을 바치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강력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모든 기업적 노력은 결국 AI로 귀결되며 그 AI의 심장은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구글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날개를 달수록 삼성전자의 실적 역시 우상향하는 구조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이러한 팩트들을 종합하여 2026년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이 도출되는 계산 근거와 저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AI와 반도체는 단순히 산업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AI 패권은 대한민국 고성능 메모리 공급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에 확신을 가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목표주가 13만 5천 원은 어떻게 산출된 것일까요? 2027년 예상 당기순이익인 약 76조 7천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역사적 저평가 구간인 PER 10배를 아주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현재 상장 주식수로 나누면 약 13만 원이라는 수치가 도출됩니다. 제가 13만 5천 원을 매도 목표가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객관적인 수익 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 최소한의 가치평가 결과입니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 투자의 거장 필립 피셔는 그의 저서 5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삼성전자는 HBM3E와 구글과의 동맹을 통해 그 잠재력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계산의 영역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영업이익 100조 원의 시나리오와 구글과의 강력한 혈맹 관계가 현실화되는 2026년 상반기, 저는 계획대로 13만 5천 원 선에서 매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공유해드린 수치와 논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확고한 매매 기준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